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기망행위가 있는가, 사기죄 그러니까 이 구속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쟁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기 전에 이제 기망행위가 있죠.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여기 처분행위를 하게 되고요. 처분행위를 해서 이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재물이나 그다음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이거는 이제 뭐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불효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효설. 근데 각각의 쟁점마다 다 시험 문제가 이제 그 쟁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들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은요.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 이체에 의해서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의금 채권을 취득했다. 자,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그럼 이제 송금 의뢰인은 이제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송금인이고 송금인 이렇게 보내는데 수취인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서 수취인이 송금인을 속여가지고 야 이쪽으로 돈을 좀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취인이 송금인을 향해서 기망행위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금 채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통장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수취인 명의, 수취인이 만약에 갑이라면 갑 통장에 여기 A라고 하는 송금인이 보낸 돈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이 수취인은 그냥 자기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통장에 이제 그 금액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빼러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뭐냐면 은행이 지금 마치 속은 것처럼 보여질런지는 모르지만 은행은 전혀 속은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뭐가 있습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물론 그 통장에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면은 안 좋겠죠. 하지만 은행이 여러분 그 가가지고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돈 빼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그냥 거기 적어져 있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수취인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의 법률 문제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 보시면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니은부 보시면 배당 이의 소송이죠.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배당 이의 소송을 했을 때 이의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이 구조에서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거죠. 처분행위를 지금 뭘로 볼 거냐?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이 처분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요. 이 기망에 빠져 가지고 처분행위를 하는 거죠. 처분행위는 사실은 뭐로도 할 수 있냐면 이게 작위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뭐로도 할 수 있냐면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처분행위는 이 처분행위로 인해 가지고요 직접적으로 뭔가 재산과 관련된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배당 사건이란 말이에요. 배당 이의 소송.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원래대로 따지면 제대로 된 이 그 배당을 받게 되려면 여기 1,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배당의 결과가 실질적인 배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100만 원이 나왔고 여기는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좀 열이 받죠. 열이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소위에서 패소를 합니다. 자, 패소를 했어요. 자, 패소를 했다는 건 여기 그냥 100만 원, 그냥 여기 1,900만 원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냥 여기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소송이 지금 이게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 뭐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거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다퉈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자,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뭐 하냐면 기망합니다. 속여요.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을이 갑을 속여가지고 자, 기망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 네가 받을 거는 1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받는 게 원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야 그냥 빨리 이거 했던 거 여기서 이제 피소하고 여기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소하는 것을 뭐 해라? 취하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항소를 취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뭐에 빠져요?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취하를 해요. 자,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1심에서 확정되었던 것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을은 원래는 1,0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냥 1,900만 원 받는 거, 90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그냥 확정돼 가지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항소 취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소를 취한다. 착오에 빠져가지고 취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이제 못 받게 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 행위가 되는 거죠.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자, 우리 판례는 뭐냐면 이걸 사기죄로 본 겁니다. 처분행위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판례고요. 항소를 취하는 것, 소를 취하게 되면 그대로 뭐가 된다? 그 전심, 1심이 확정돼 버리는 것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겠다?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재산적 처분행위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틀렸겠네요. 그렇겠죠? 할 수 없다. 여기도 틀렸고요. 아이고 네. 자, 여기가 틀렸고 그다음에 여기 1번도 여기도 사기죄 해당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으로 가보죠. 자, 디귿번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 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가지고 작가에게 인쇄 일부만을 지급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망행위가 있는 거죠. 기망을 해가지고 저기 김 작가님 책 이 정도 팔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인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망행위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김 작가가 이걸 받아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3권 팔렸고 영풍문고에서는 5권 팔렸고 예스24에서는 하나도 안 팔렸네? 내 책이 왜 이렇게 안 나가지?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인쇄만 받겠죠. 주는 인쇄만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기죄의 구속 요건을 보면 기망행위를 하고 자 착오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 책이 100권이 팔렸는데 저 출판부에서 준 거는 몇 권 팔렸다고 지금 준 겁니까? 지금 한 8권, 10권밖에 안 팔렸다고 준 거니까 내 책이 그렇게밖에 안 팔렸겠구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오에 빠지는 거죠. 착오에 빠지고 자 착오에 빠진 다음에는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기망행위가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기망행위예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자,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요건 뭐겠습니까? 부작위죠. 부작위죠.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망행위가 처분행위죠. 여기는
착오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뭘로 한다?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작위로도 처분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 뭐로도 할 수 있다? 부작위로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돈을 이제 조금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제한특별법에 의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이런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비싸니까 그 세금과 관련된 그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세유와 정상유의 요거를 취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유회사에 대해서 사기죄 요거 놔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 자, 이게 이 뭐죠? 면세유, 세금과 관련된, 여기 지금 휘발유는 거의 세금이 거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요걸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국가가 피해자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리 판례는 요건 결론만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놓고 보시고,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 국가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국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요런 그 권력작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요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여기서 국가기관이 권력작용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과 관련 요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게 사기죄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에서 말하는 그런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고, 여기도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앞에 다 틀렸고요. 여기도 리을 틀렸으니까 다음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